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 내일입니다. 이완배 기자님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당일날 할 겁니다. 당일날. 제가 지난번 선거 때까지는 뒤가 좀 땡겨가지고 절대로 사전 투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예. 당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우리가 모레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는 행정 권력을 민주진보 진영으로 돌려놨다면 이제는 의회 권력이죠. 네, 의회 권력이 뭐 중요하다는 건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절감했던 거고요. 네, 뭐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그래서 특히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라는 면에서 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평화와 평등 그리고 모든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에서 종종 인용되는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이타적 처벌이라는 이론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 반사회적 처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걸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경제학에서 종종 사용하는 게임 중에 독재자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규칙은 실험 참가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에게 공돈 10,000원을 준 다음에 그 돈을 B그룹 파트너에게 네 마음대로 나눠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완전히 A의 마음이죠. 요 중에 이제 이의적인 얍실이가 있으면 난 한 푼도 안 줘. 내가 다 가질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공돈이니까 같이 실험하러 왔으니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러면서 5,000원을 B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은 10,000원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B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A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이 독재자 게임입니다. A가 전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10,000원을 나누는 겁니다. 주류 경제학이 전제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 인간에 따르면 A는 당연히 10,000원을 다 갖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많은 A들이 한 25% 정도를 B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발전시킨 이타적 처벌 게임에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관찰자 제3자 C를 정해서 게임을 지켜보게 해요. 그리고 C도 게임 시작 전에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A가 독재자죠.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얼마를 B에게 주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C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A그룹 멤버 중에 지독하게 얍실한 놈이 있어서 10,000원을 다 들고 튀어요? 이거 사실 옆에서 보면 열날열날 그렇죠. 믿거든요. 예, 어차피 지도 공돈 받은 건데 그걸 혼자서 다 갚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3자가 보기에도 짜증이 나죠. 이때 관찰자 C는 이기적인 A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받은 돈 10,000원 중에 얼마를 실험팀에게 내면 그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A로부터 진행자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중에 이기적인 얍실이가 10,000원을 다 가져갔을 때 관찰자 C가 열이 받아서 자기 돈 1,000원을 탁 내면 게임 진행자는 3,000원을 A로부터 뺏어오는 겁니다. 이 관찰하는 C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3,000원쯤 내가지고 이기적인 A로부터 9,000원쯤 빼앗아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처벌 게임, 서드 파티 퍼니시먼트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C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건 C에게 돌아오는 돈은 땡전 한 푼이 없는 겁니다. 1,000원을 내건 3,000원을 내건 그 돈은 오로지 얍실이 A를 응징하는 데에만 사용이 됩니다. C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아니 C가 왜 굳이 자기 돈을 내서 이기적인 A를 처벌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익이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A가 B에게 5,000원 이하를 제공하는 얍실한 짓을 했을 때 관찰자 C 멤버 중에 무려 55%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A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런 욕심쟁이를 가만둘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정의의 사도가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정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이 이타적 처벌입니다. C 본인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지만 심지어 자기 일도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하는 게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만으로 기꺼이 얍시리를 처벌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 촛불 집회에 왜 나갔습니까? 박근혜 최순실을 왜 응징하려고 했을까요? 우리한테 뭐 생기는 게 있다고요? 생기는 건커녕 주말 귀중한 시간 내서 그 추운 데서 방석 나눠주고 촛불 나눠주고 어떤 분은 생강차 끓여서 나눠주고 내 돈하고 내 시간 쓰면서 굳이 우리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처벌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정의감이 넘치는 인류의 속성, 즉 이타적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이론의 복습인데요. 네. 희한하게 이 게임에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행동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이라는 노팅엄 대학교 교수가 크리스찬 twe니, 시몬 게이터 이런 사람들과 함께 2008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굉장히 특이해요. 총 16개 나라 대표 도시에서 독재자 게임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독재자 게임이 아니고 공공재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논리가 비슷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독재자 게임으로 말씀을 드려도 결과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왜 16개 도시에서 하느냐? 각 나라마다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타적 처벌이 매우 강하고 어떤 나라는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즉 어떤 나라에서는 불의를 못 보는 거죠. 이타적이고 어. 정의로운 사람이 많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유 뭐 제가 돈을 더 가져가든 말든 반칙을 하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내 이익만 챙길래.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헤르만 교수의 연구 도시 중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 16개 도시는 미국의 보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영국의 노팅엄, 스위스의 장트갈렌, 중국 청두, 스위스 취리히, 독일 본, 덴마크 코펜하겐,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프시크, 요건 죄송합니다. 좀 읽기가 어렵네요. 터키 이스탄불, 벨라루스 민스크, 러시아 사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스 아테네, 오만 수도 무스캇, 그리고 서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도시들이 아니고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문화 대표 도시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이타적 처벌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 사람들이 정의감이 강한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이 2위인데 여기도 정의감이 강해요. 영국 노팅엄, 터키 이스탄불,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도 정의감 쪽에서 상위권입니다. 근데 좀 자랑스러운 건 서울도 매우 상위권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멜버른과 코펜하겐이 압도적 1, 2여서 그렇지 서울은 노팅엄, 취리히, 이스탄불하고 거의 박빙으로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민중들은 정의감이 매우 강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 역사가 민중투쟁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중들이요. 매우 거칠게 싸우죠.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3자 역할을 맡은 C가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누군가를 처벌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끔 돈을 나눠주는 A 중에 너무나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나눠주는 A 중에 테레사 수녀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자기는 한 푼도 안 챙기고 10,000원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죠. 꼭 테레사 수녀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구 곳곳에 제일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이타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관찰자 C가 이런 이타적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A가 9,000원을 나눠주고 자기가 1,000원만 챙겨요. 그러면 C는 그 1,000원 챙긴 것도 못 보는 겁니다. 고깝다면서 굳이 자기 돈 330원을 내고 그 이타적인 사람의 남은 1,000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도대체 무슨 심보냐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교수가 처음 이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게임 규칙을 이해를 못했구나. 뭘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게임 규칙을 다시 잘 설명하고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해도 관찰자 C 중에 꼭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만 골라서 집중 공격하는 엽기적인 또라이가 꼭 있더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반사회적 처벌, 영어로 안티소셜 퍼니시먼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얍실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봤어도 자기 돈과 시간을 굳이 쓰면서까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잘 못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자기 돈, 자기 시간 써서 굳이 테레사 수녀님 욕하는 신문 광고 신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6개 도시의 실험 결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까 이타적 처벌이 강한 나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의심이 강한 도시는 대부분 이런 반사회적 처벌 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이 또라이들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정의로우니까요. 실제로 반사회적 처벌을 하는 또라이가 적은 대표적 도시들이 보스턴, 멜버른, 노팅엄, 쥐리히, 본, 코펜하겐 이런 도시들이죠. 반면에 착한 사람만 골라 공격하는, 그것도 자기 돈 내고 공격하는 또라이들이 엄청 많은 도시 1위, 오만의 무스캇, 여기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기가 2위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적인 처벌, 정의로운 시민들이 많은 도시 기준으로는 유럽 도시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리스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고 이런 또라이들이 많다는 거죠.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벨라루스의 민스크, 러시아의 사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런 도시들이 또라이들이 많아요. 헌신적인 또라이들이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일 특이한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아까 서울은 이타적 보복, 그러니까 정의로움 측면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상당히 정의로운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사회적 처벌에서도 16개 도시 중 7위입니다. 그것도 4, 5, 6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아슬아슬한 7위입니다. 상당히 위쪽 순위에. 반면에 파리,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프시크보다는 꽤 높은 점수 차이로 우리가 7위니까 굉장히 앞쪽에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대한 16개 도시 중에 이런 이상한 도시가 서울 딱 하나입니다. 정의로운 면에서도 상위권이고 괜히 도덕적인 사람한테 자기 돈 내고 해코지하는 또라이들 많은 순위로도 상위권입니다. 이상한 양극단이 공존하는 매우 이상한 도시라는 거죠. 음. 그래서 헤르만 교수가 서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건 아닌데 도대체 이 또라이들, 도덕적인 사람을 자기 돈 내면서까지 해코지하는 도시들의 특징이 뭔지 살펴봅니다. 유일하게 발견된 단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세계 가치 조사, 이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음. 세계적인 사회과학자들이 세계 100개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준법 정신이나 시민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그리고 잘 지키는 곳부터 못 지키는 곳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또라이들이 많은 도시의 공통점은 준법 정신과 시민 규범 지키는 면에서 전부 하위권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즉 법을 지키고 시민들 사이에 합의된 규범을 지키고 이런 상식이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이런 상식이 없는 도시에서 그런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정의감이 강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쁜 놈들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준법 정신도 낮고 시민 규범에 대한 합의도 작아요. 그래서 정반대, 굳이 자기 돈 내면서까지 착한 사람을 공격하는 또라이들이 공존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민중들은 원래 정의롭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법 질서를 보면 이재용 같은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요. 이재현, 최태원 다 사면 됩니다. 대한항공 조간의 일가가 하는 짓이 시민 규범에 적절합니까? 고라니 소리 내고 사람 패고 이 지랄하는 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이상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착한 사람을 응징하는 또라이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냐? 일베하는 놈들입니다. 걔들 가짜뉴스 만든다고 사진 조작하고 굳이 자기 시간 내서 세월호 유족들 단식농성 앞에 찾아가서 굳이 자기 돈 내고 피자하고 치킨을 처먹습니다. 이런 애들이 내 돈 내고 착한 사람 해코지하는 그런 미친 또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운 시민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미친 또라이들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냐면 차명진 뭐 이런 애들이요. 국회의원 후보가 거의 일베급 개소리를 짓거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주말에 보니 차명진 후원금이 넘쳐났다고 차명진이 페북에 자랑했다면서요. 보십시오. 자기 돈 내고 또라이짓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차명진한테 후원금을 내면서까지 또라이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또라이들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정의로운 시민은 많고 또라이는 적은 대표적 도시 호주 멜버른, 스위스 취리히,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노팅엄, 독일 본 대부분 복지가 잘 돼 있고 사회적 협동이 강한 도시들입니다. 아, 이런 도시들처럼 우리도 또라이들을 없애야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규범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도시에서 또라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재용은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저걸 그냥 냅두면 이재용만 혼자서 해벨레 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것 때문에 자기 돈 내고 도덕적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차명진한테 후원하는 또라이들이 많아진다니까요. 제가 차명진을 보고 특히 차명진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참 정의로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진짜 또라이들이 많은 나라구나. 이 헤르만 교수 연구가 이런 거구나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이번 선거에는 정말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차명진 같은 자, 그리고 그런 자가 속했던 당, 그거 제명을 며칠 동안 못해서 질질 끌다가 겨우겨우 그것도 뭐 억지로 하는 당, 법 질서를 위반하는 재벌을 옹호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가차없이 부수고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거 응징 못하면 우리는 차명진한테 돈 내고 후원하고 일베에서 개소리 찍찍하고 세월호 유족 앞에서 감히 피자와 치킨을 처먹는 이런 또라이들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부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저 또라이들을 양산하는 나쁜 정당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선거를 치르고요. 선거 이후에는 어제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오늘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경제학 현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